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일 시사평론가, 이종건 평론가, 김재해 변호사, 장혜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이 무려 106일 만에 대면을 했습니다. 둘 간의 표정이 어땠을까 관심이 좀 많았었죠. 직접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은 저렇게 이제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는 정도였는데 아마도 관심이 집중됐던 거는 아마 둘 간의 관계가 좀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이게 만나는데 굉장히 어색한 상황을 지내온 두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떨 것인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굉장히 그러네요.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만났고 그다음에 뭐 새로운 기대나 그 바람을 이야기해서 좀 잘 추진해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저는 굉장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게요. 어쨌거나 굉장히 어렵게 왔지만 결과는 어땠냐면 윤석열 총장 때문에 지지율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조국 장관은 스스로 사퇴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회복을 했으니까. 그렇죠. 회복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의 과정을 본다면 윤석열 활용법이라는 매뉴얼을 써야 될 정도로 좋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정부 여당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께서 이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을 앞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들을 보면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칼이 겨눠질 사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잘 정부의 성과로 만들어 달라 이 정도 해 놓으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이제 전개될 거기 때문에 잘할 때는 굉장히 나무가 굽어가지고 못생겼다라고 생각한 나무가 나중에는 조경수가 되고 선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세월호 특조단이라든가 패스트트랙 수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냐 역시 검찰개혁.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게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었습니다. 어쨌거나 검찰개혁은 대통령 입장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언론에서도 또 국민들도 오늘 지켜봤죠. 두 사람이 어떠한 느낌으로 만났는가 혹은 또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그 이후에 혹시 독대를 또 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어떤 추측성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독대는 이어지지 않았고 언급에서 그치긴 했지만 그러나 언급을 보면 지금까지의 좀 긴장 상태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라고 사실 굉장히 우려 섞인 눈으로 바라봤던 건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이 약간씩 좀 달라졌잖아요. 그랬죠. 처음엔 우리 윤석열 이런 어떤 표현까지 갔다가 실제로 막 숙제 내듯이 어디까지 검찰 개혁을 해와라 또는 또 법무부 차관을 불러서 이렇게 보고를 받는다거나 왠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을 좀 패싱하는 어떤 분위기도 좀 보였고 이런 전체적인 속에서 어쨌든 공식적인 어떤 회의에서 만났는데 어떠한 발언을 할까? 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 높게 평가한다라는 발언 이게 오늘 굉장히 저는 눈에 들어왔어요. 일단은 윤석열 총장을 신임하고 있다라고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 다음 문제 다음 개혁으로 가라라든지 셀프 개혁은 안 된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검찰총장으로서 보여준 것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숙제를 내준 것에 대해서 반응한 것 또 과제를 해온 것 거기에 대해서 2단계까지는 만족하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라.
있다라는 정도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어쨌든 지금까지의 긴장 관계로 비춰졌던 부분을 일소하고 싶었다. 이제 새롭게 관계를 언론 쪽에서도 이제 새롭게 좀 써달라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와 퍼포먼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잃었다라고 평가를 했으니까 이제 그거는 됐으니 검찰 개혁을 해달라라고 하면 김재현 변호사님, 윤석열 총장으로서도 별로 할 말이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개혁해야 되는 네,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예전부터 검찰 개혁에 따라서는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 또 국회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누누이 소명을 해왔기 때문에 뭐 별다른 의의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검찰 조직 내에 어떤 그런 집단적인 뭐 반란 뭐 이렇게 지금까지 인식되어 왔던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일거에 해소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또 윤석열 총장은 그냥 계속 하던 대로 본인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세월호 이번에 이제 그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수사단이 이제 꾸려졌는데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뭐 화해 제스처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차피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의혹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어떤 국민적인 분열을 더 이상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명분이 좀 뚜렷한 그런 수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자꾸 정치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뭐 이걸 해주고 저걸 해줘서 뭐 여야의 균형을 맞춘다, 검찰에게 그런 역할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정말 원리 원칙대로 하되 그다음에 그런 큰 틀의 개혁에 있어서는 어떤 그 국회와 그다음에 또 그런 개혁 세력의 그런 뜻을 받드는 이제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짚고 올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승세, 한국갤럽에서는 여전히 상승세로 나타나고 있어요. 2%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레 5당 대표를 불러가지고 회동을 한다. 이것이 장해찬 표현이에요. 글쎄요. 정치권에서도 뭔가 조금 움직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면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모양 같고요. 오늘 또 공수처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 여야 5당 대표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나 공수처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아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반대할 확률이 또 높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 보기에 국정이나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여질 그러한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국 전 장관 이슈는 이제 검찰 손에 완전히 맡겨버리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여러 가지 경제나 민생 또는 개혁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 만약 야당이 반대하면 이건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다. 이러한 프레임으로 내년도 예산안까지 쭉 밀어붙이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강기정 정무수석이 그 우기기 논란 벌어졌을 때 사실 국무총리가 나서서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할 일인가, 관례대로라면 그러지 않거든요.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사과를 한 것도 조기에 어떤 야당이 반대할 수 있는 명분들을 좀 진화하고 여당은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결국 공수처나 선거법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정밀하게 살펴보면서 아마 정부 예산안 많이 깎으려 할 겁니다. 훨씬 더 세련된 전략이 필요하다. 무조건 이제 장애로 나가서 공수처 절대 반대, 예산안 협의해 주지 않는다.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지금의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이 상승할 확률이 높다. 반대를 하더라도 이전과는 조금 다른 전략을 야당이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 수사 상황 한번 볼게요. 글쎄요, 김재현 변호사님. 생각보다 많이 늦어요, 지금. 네. 게다가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나 아니면은 동생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출석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아예 수사를 조금 부실하게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검찰이 공정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재판에 가서 다투겠다. 뭐 이런 전략을 세웠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조국이라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황이 그다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워낙 국민적 관심사가 많았던 사안인 만큼 좀 재빨리 신속하게 정리가 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말 이거를 총선 때까지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음모론적 시각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좀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수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답답함도 지금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조국 장관이 계속해서 면회를 가고 있다라는 뭐 그런 매일 것이 간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뭐 면회에 가서
공모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예. 보면 아시겠지만 딱 10분 만나고요. 일반인 접견 같은 경우에는 근데 게다가 그 안에서 하는 말도 전부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은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